안녕하세요. 씨앗을 키워 숲을 만드는 노을공원 시민 모임입니다. 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 집시통으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들려는 이곳은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되기 이전에는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다고 하죠. 정선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골라 그렸다는 경교 명승첩에도 난지도가 들어있을 만큼 물이 맑고 자연이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땅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대략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면서 이곳에는 8.5톤 트럭 1,300만 대분, 약 1억 톤가량의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쌓인 쓰레기의 높이는 대략 100m 정도인데요.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쌓이면서 썩은 물이 나오고 메탄가스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단순 매립이라고 하는 매립 방법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단순 매립은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섞어 매립하고 매립 후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염 방지 시설 없이 단순히 땅에 묻는 처리 방식입니다. 비위생 매립이라고도 하죠. 환경훼손과 위생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순 매립은 매립 단계에서는 악취, 오염된 침출수,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 발생, 집안 침하 등의 문제가 있고 매립이 끝난 후에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매립가스 폭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새 매립지를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데 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년간 단순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는 1993년 매립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침출수와 메탄가스를 처리하는 안정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2002년 5월에 5개 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 공원으로 개장되게 됩니다. 공원을 만들 때 이곳에 있던 1억 톤 이상의 쓰레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위에 강화 필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강화 필름 위로 상부에는 약 120cm, 사면에는 약 50cm의 흙을 쌓고 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공원 개장 이후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씨앗부터 키워서 쓰레기 매립지를 숲으로 만드는 노을공원 시민 모임은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시작 전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전체 100만 평 정도 되는 5개 공원을 걸어서 구석구석 답사를 했습니다. 5개 공원 중 제1 매립지였던 노을공원과 제2 매립지였던 하늘공원은 쓰레기선 그대로 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0m 높이의 떡시루를 뒤집어 엎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아래쪽의 산책로와 공원 상부의 평평한 부분은 일반인이 다닐 수 있지만 경사면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모두 답사한 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면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면에 들어간 순간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쓰레기 위에 덮은 흙이 비바람에 쓸려 사라지고 아직 썩지 못한 쓰레기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자생한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자생한 풀과 나무마저 없어서 쓰레기만 드러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흙이 사라지고 아직 썩지 못한 쓰레기가 드러나고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이 집시통으로 씨앗부터 키워서 동물이 행복한 숲을 만들려는 이 공원의 현실입니다. 산책로와 쓰레기가 드러난 사면은 가로수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를 걸으면서 바로 곁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드러난 쓰레기를 마주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건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모른다고, 알아야 할 것들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1억 톤 이상의 쓰레기가 그대로 이곳에 남아있고 쓰레기 위에 겨우 50cm만 흙을 덮었고 세월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면의 흙이 비바람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컵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도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립이 끝난 1993년은 대략 30년 전이니 쓰레기가 잘 썩어 자연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30년 만에 쓰레기가 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곳에 남겨진 1억 톤 이상의 쓰레기들은 아직 썩지 않은 채 남아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현실이 어떤지 몰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몰랐던 것일까요? 알고자 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희가 쓰레기 사는 숲으로 만들어 보자는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큰 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숲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나무 심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흙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파면 쓰레기만 나오는 쓰레기산입니다. 그런 이 땅에 나무를 심고 숲을 꿈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땅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나무는 비용과 무관하게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나무는 조경수나 정원수로 분류되는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풀과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팔리는 나무를 다루게 되니 수요가 많은 나무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 훼손된 땅의 힘을 되찾기 위해 심어야 하는 생태수종, 토종우리나무는 돈을 준다 해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현실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쓰레기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커다란 해일에 마을이 잠기고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재해를 막기 위한 방제림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일로 방제림의 나무가 뿌리채 뽑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심은 큰 나무가 마을과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의 나무는 같은 크기의 해일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아서 마을과 사람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일에 뽑힌 나무는 큰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만든 숲이었고, 뽑히지 않은 나무는 그곳에서 씨앗부터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며 자란 숲이었던 것입니다. 방제림도 씨앗부터 자란 오래된 숲도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울창한 숲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는 달랐던 것이죠. 노을공원 시민 모임은 씨앗부터 키워서 천이숲 만들기라는 활동을 합니다. 이 땅의 회복에 필요한 풀과 나무를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 땅은 아직 쓰레기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심 속에 마련된 멋진 자연공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그것이 진짜 자연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모든 존재의 근간이 되는 땅의 힘을 회복하려면 각종 동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이 어우러져 생태계 균형을 되찾고 건강한 생명의 순환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에 맞는 종류를 골라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적응시키며 차근차근 자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에 필요한 풀과 나무를 최대한 다양하게 심어서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숲이 스스로 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천이의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훼손된 땅을 살리는 데 필요하지만 나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이 땅의 천이 단계에 맞는 생태 수종, 토종 우리나무 씨앗과 어린 나무를 직접 모아서 숲이 될 나무를 키우는 나무자람터에서 키웁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신 집시통 활동도 바로 이 땅의 회복에 필요한 토종 참나무 6종류를 씨앗부터 직접 키워서 숲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굴참, 상수리,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필요한 오리나무를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드는 일, 그 중에서도 이 땅이 조금씩 천이가 가능한 자연의 숲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토리부터 키워서 숲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저희가 줄곧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면 활동이 거의 전부였던 저희는 봉사활동 참여자도 후원도 모두 끊어지는 큰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와 함께 숲 만들기에 참여해 오던 한 단체에서 씨앗을 주면 각자 집에서 키운 후에 그 어린 나무를 돌려받아 숲에 심는 비대면 숲 만들기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들이고 100일 후에 돌려받은 어린 나무를 보고 저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돌아온 어린 나무보다 더 많은 포장재 쓰레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보내려 하다 보니 스티로폼 박박스, 충전재, 랩 은박지, 보온재, 비닐 테이프, 케이블 타이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비록 재활용이라고는 하지만 씨앗을 키운 화분도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컵, 플라스틱 화분 모두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숲 만들기를 하다가는 숲이 아니라 쓰레기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후원이 끊어져서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도 숲을 말하며 숲에 아픔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장재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대면 숲 만들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어린 나무가 다치지 않게 보내려는 참여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려는 마음, 숲을 만들고 동물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여러분이 참여하신 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 집시통입니다. 집시통은 나무로 된 화분과 뚜껑, 흙과 씨앗, 흙덮개와 종이봉투, 그리고 고무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분과 뚜껑은 씨앗을 키우는 화분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로 나무를 보호하는 포장재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살다 쓰러진 나무를 모아 직접 끌로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한 사람이 2세트의 집시통밖에 만들 수가 없고 적당한 크기의 나무와 만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재를 구입해서 수동기계로 크기에 맞게 자르고 가운데를 파서 화분과 뚜껑을 만듭니다. 대신 어떤 가공도 하지 않은 나무를 구입하고 최대한 국내산 목재를 구입하려 노력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나중에 자연으로 아픔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흙덮개는 버려진 종이 상자를 모아 직접 가위로 잘라 만듭니다. 나무 화분에는 저희가 햇빛에 말린 뒤 채로 거르고 손바닥으로 비벼 부드럽게 만든 3종류의 흙을 섞어 만든 흙을 담습니다. 이미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흙입니다. 그 위에 이 땅의 회복에 필요한 씨앗을 올려둡니다. 그 위로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흙덮개를 덮고 나무 뚜껑을 덮은 뒤에 고무밴드로 고정합니다. 그것을 코팅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고 비닐 테이프 대신 고무밴드로 고정해서 택배로 보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봉투 안에는 어떤 안내문도 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집시통을 받으신 분들은 받은 것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씨앗부터 키운 어린 나무를 저희에게 돌려보내실 때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께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려받은 집시통 구성품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집시통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참여하는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해집니다. 돌려보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공원으로 가져다 주시거나 택배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크게 자라서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린 나무는 부드러워서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처럼 줄기를 살살 돌려 감은 뒤에
집시통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물론 흙덮개를 먼저 덮어주시고요. 그렇게 도착한 집시통은 뚜껑을 벗기면 금세 다시 일어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갈라진 집시통도 최대한 재사용합니다. 우선 깨끗이 씻고 연마기로 갈아낸 후에 돌아온 봉투 중에서 발송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봉투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틈이 벌어진 집시통 화분 안에 빙 둘러 넣어 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흙과 씨앗을 담으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댁에서 키우시다 집시통이 벌어지면 사진과 같이 종이 상자를 잘라 벌어진 쪽에 꽂아 넣어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팅되지 않은 종이 상자를 재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불편하시다면 집시통 전용 카페에 사진과 함께 올려주세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로 보낼 때 가끔 비닐 테이프를 붙여야 접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왜 비닐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보내려 하는지,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 싶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파손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의 경우 대부분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환경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집시통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싹이 나오나요? 내 집시통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도토리는 뿌리도 싹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조금 뾰족하게 보이는 곳에서 우선 뿌리가 나와 지구 중심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 같은 곳에서 싹이 나와 하늘을 향해 싹과 줄기를 올립니다. 그 이야기는 숲이 될 나무를 씨앗부터 키울 때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씨앗이 숲을 향한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고 자기 속도대로 잘 걷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시간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느껴지지만 씨앗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 숲으로의 변화가 차근차근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 싹이 나오느냐 물으시면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어쩌면 연구실에서 씨앗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심은 씨앗에서 언제 정확히 싹이 나올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심은 씨앗들 중에서 어떤 씨앗에서 먼저 싹이 나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벌레 구멍이 있거나 껍질이 쪼개진 씨앗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심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달기도 하듯 벌레 구멍이 잔뜩 있는 씨앗이 가장 먼저 싹을 내기도 하죠.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씨앗의 성장을 보다 보면 모든 존재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때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쯤이면 싹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사실 인간인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때를 정해두고 하는 생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쓰레기 사는 숲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숲은 인간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이 땅에는 풀도 자라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곤충과 동물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이 땅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인간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땅은 숲처럼 보이는 곳은 만들 수 있어도 천이가 가능한 진짜 숲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건강한 자연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10여 년 넘게 숲을 향해 걸어온 지금 곳곳에서 천이의 가능성이 작게나마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닌 새와 네발짐승과 곤충들이 씨앗을 옮겨 자리 잡은 나무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순리대로 살아줌으로써 차근차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숲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과 마주할 때마다 생명의 경이로움과 함께 인간인 나는 과연 숲의 일원으로 숲의 일원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든든하고 고맙게 다가옵니다.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들이 생명의 원을 함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생명 공동체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치 자연의 지배자인 듯 행동했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도 생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든든하고 고마운 일인 동시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기억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연결고리의 한 부분인 내가 내 역할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나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버린 쓰레기, 인간이 베어낸 나무, 인간이 파헤친 땅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 가해진 많은 아픔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미세먼지, 인수공통 감염병,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형태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순환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뿌린 것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너를 기억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이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나와 연결된 너를 잊었을 뿐이겠죠. 내 선택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내가 가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말로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들도 의도적으로 나쁜 뜻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를 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집시통 활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분이 적어준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생명을 키우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자원을 쓸 때마다 집시통 키우기를 떠올리며 제가 쓰는 자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되새기면서 쓸 예정입니다. 좋은 경험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도토리들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숲이 될 나무를 씨앗부터 키워본 사람은 마음속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나무를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이 키운 나무를 기억하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연결된 더 많은 생명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은 분명 숲의 향기를 품게 되리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지만 많은 이들과 함께 집시통으로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시통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또 하나는 왜 아직도 싹이 안 나오나요?
내 집시통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숲이 될 나무를 키우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는 시간을 잘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키워본 집시통들은 한 달 만에 싹을 내기도 하지만 계절에 따라 또는 키우는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한두 달, 겨울이 끼면 반년 이상, 어떤 분은 8개월 만에 싹이 나온 분도 계시고 때론 해를 넘겨 싹을 내는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씨앗은 씨앗 자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싹을 낸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선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조급하다는 건 내 기준에 맞춰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같은 인간끼리도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데 씨앗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요? 수백 년을 살아갈 나무, 수천 년을 살아갈 숲의 시간은 인간의 것에 비해 훨씬 더 호흡이 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시간을 걷는 씨앗을 내 시간에 맞추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키우는 사람에게도 씨앗에게도 그리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각자 자기만의 속도와 색깔대로 살아가듯 씨앗도 자기만의 속도와 색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씨앗도 나와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씨앗의 시간을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도 때가 있는 것처럼 씨앗도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오랜 시간 숲이 될 나무를 씨앗부터 키워보니 싹이 트는 시기에 늦고 빠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싹이 나오는 그때가 그 씨앗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이처럼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앗은 숲이 될 힘을 가진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자기만의 길을 펼쳐갈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씨앗의 시간을 잘 기다리며 함께 걷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도토리는 자연 속에서 만물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화분 속 식물은 인간에 의해 인간의 공간으로 들어온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인위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선택이 환경 문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듯 모든 선택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실을 선택한 이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 온도, 빛, 바람, 씨앗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하며 돌보는 일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주변과 반응하며 성장해가는 변화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각자 처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헤쳐가며 크고 작은 경험과 배움을 얻고 성장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가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믿어주고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기꺼이 주며 응원해 주고 변화와 성장으로의 기다림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고 응원해 주며 기다림을 함께 걷는 것. 이런 존중의 태도는 비단 씨앗을 키우는 일에만 필요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나와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태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령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숲이라면 나무가 되어 숲의 일원이 되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숲의 일원이 되든 씨앗은 숲이 된 것이니까요. 비록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내 바람과 다른 방법으로 숲이 되었다 하더라도 씨앗은 숲이 된 것이니 고맙고 귀한 일이라 저희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희처럼 늘 씨앗을 키우는 분들이 아니시니 그렇게 되면 조금 섭섭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몇 번이고 씨앗을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집시통 전용 카페에 사진과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토리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오래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시니 100일 안에 어린 나무와 만나실 수 있도록 많은 씨앗을 넣어드릴 겁니다. 씨앗마다 자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심으셔야 그 중에 조금 일찍 싹을 내는 씨앗이 섞여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많다고 여겨져서 씨앗을 다 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남김없이 담겨있는 씨앗을 모두 한 집시통에 심어주세요. 그래야 그 중에 조금 일찍 싹을 내는 씨앗이 싹을 보여줄 테니까요. 대신 나중에 집시통을 돌려보내실 때 싹을 내지 않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모두 돌려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돌려받은 씨앗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숲이 될 나무가 자라는 나무자람터에 다시 옮겨 심습니다. 그곳에서 그 씨앗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가지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숲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숲이 될 나무를 씨앗부터 키우다 보면 믿음, 정성,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일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나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도 진짜를 만들려면 드려야 할 만큼의 정성을 들이고 기다려야 할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어떤 결과를 거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성을 기울이며 기다림을 걷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수도 없이 고민하고 흔들리며 걷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거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가 기울인 정성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집시통 활동에 담은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씨앗에서 숲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씨앗의 모습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숲이 될 힘을 보아주고 믿어주고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토리뿐 아니라 우리도 모두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니까요. 다음으로는 내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돌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인간만이 순리를 거스르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과 하나로 연결된 자연의 다른 존재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나와 함께 삶이라는 숲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려면 모든 연결고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의 한 연결고리인 인간 역시 자신의 도리를 기억하고 자신의 몫을 올곧게 살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건강한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숲의 일원답게 살아가기 위한 일을 찾아내고 실천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처럼 포장재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며 숲을 만드는 집시통 활동에 참여하셨으니 우선 내 생활 속에서 포장재 쓰레기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애정어린 돌봄을 듬뿍 받은 나무도 자신을 아껴준 그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집시통 씨앗과 숲으로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동안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집시통으로 숲의 시작을 함께 열어가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씨앗부터 키운 어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시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